한국의 국제결혼 건수가 대폭발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통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국적지역별 결혼이민자 현황을 살펴보면 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제결혼주의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21년도 한 해에만 16만 8,611명의 한국으로의 이주가 국제결혼에 의해 발생한 상황입니다. 국토전략TV? 2021년도 기준 한 해 혼인 건수가 19만 3천 건에 불과한데 혼인 한 건당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총 2명이니 혼인 건수의 2배로 인원을 계산해보면 약 40만 명의 혼인자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중 국제결혼 이민자 수 유입만 17만 건 수준에 해당하니 약 한 해 절반가량이 국제결혼으로 혼인이 성사된다는 충격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상 다민족 국가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북반계 예맥족과 남반계 한민족이 혼합되어 단일민족을 이루는 유전적 단일성을 이루고 있었으나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은 빠르게 다민족적 성향의 나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나라들 다수는 다민족 성향이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나라들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국제혼인을 통해서 상대 국가의 국부를 흡수할 수 있고 또 상대방 국가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국의 부동산, 금융, 정치와 매우 밀접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국제결혼이 많이 성사되는 나라들은 대부분 국력이 부유한 선진국, 과거에는 제국주의 성향의 국가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빠른 속도로 세계만방으로 한민족의 정체성이 뻗어나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14위, 영국 1200명, 남자 1032명, 여자 168명. 영국은 남성들의 한국으로의 유입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한국으로 결혼 이민을 오는 나라들 중에는 남성들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중 영국은 남성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한국 젊은 여성들에서 영국 남자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다는 점이 있습니다. 신사적인 이미지, 각종 영문학에서 영국 남성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고 각종 미디어에서도 영국 남자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어떤 프리미엄이 붙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영국에서는 과거 세계적인 유명 팝그룹인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이 일본인 여성 오노요코와 결혼을 한 사건 이후로 영국에서는 70년대 이후로부터 극동아시아 여성들과의 결혼을 하는 게 멋있고 세련되게 여겨지는 문화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영국인 여성들과 한국인들과의 혼인 건수도 늘어나는 점입니다. 영국에서는 그동안 동아시아 문화현상에서 재패니즈 아니메, 즉 일본 만화가 영국의 주요 선호 문화였는데 어느 순간 한국의 웹툰이 크게 인기가 부상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K-팝은 일종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보이밴드 그룹이 큰 인기를 얻자 영국에서는 한국인 남성처럼 성형을 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면서 영국에서 새로운 이슈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영국에서 한국이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국가가 아닌 메이저한 문화현상을 만드는 나라가 됐다는 점에 주목할 만한 문화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13위, 캐나다 1426명, 남자 1154명, 여자 272명. 캐나다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비율이 높지만 캐나다의 경우에는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의 결혼 건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영국 국적을 가진 비율은 많지 않지만 캐나다는 캐나다 국적 소유를 한 한국인도 많습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금융 동맹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 달러는 세계적인 기축통화입니다. 사실상 무너지기 어려운 기축통화인데 한국은 2019년도부터 캐나다와 한도화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통화 스와프를 맺으면서부터는 한국과 캐나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구적 금융동맹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국토 면적은 세계 2위 수준으로 넓습니다. 중국보다 넓은데요. 현재 3,825만 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현재 캐나다 정부는 인구를 1억 명까지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민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 대상 국가는 한국으로 한국인들의 캐나다 이민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의 거주 환경이 너무 힘들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12위, 대만 1,596명, 남자 142명, 여자 1,454명.
대만은 앞서 살펴본 영국, 캐나다와 달리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10배 많이 한국으로 결혼 이민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욱 높습니다. 대만에서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도 높지만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매우 높은데 주로 젊은 여성층,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납니다. 최근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은 다시 한국을 추월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평균 임금은 여전히 한국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상황으로 한국인들의 평균 임금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며 한국, 대만, 일본, 아시아 자유진영 국가들 중에선 가장 높은 임금을 자랑해 대만에서 한국인과 결혼하고 싶은 대만인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위, 러시아 1901명, 남자 132명, 여자 1769명. 한국의 인종이 바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국의 국제결혼 다수는 아시아인들과의 결혼으로 한국인과 외형적으로 구별이 어려운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인과의 결혼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선 러시아인의 혼인이민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10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남성들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과격한 러시아 남성들의 성향, 러시아의 기후환경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많은 러시아인 여성들이 해외에서 혼처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극동러시아의 많은 러시아인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12. 몽골 2,502명, 남자 191명, 여자 2,311명. 최근 몽골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형적 구별이 어렵고 언어 역시 몽골인들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거의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치 영국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들이 쉽게 영국 영어를 구사 가능해서 북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영국 런던으로 몰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몽골입니다. 9위, 우즈벡 2,709명, 남자 182명, 여자 2,527명. 김태희가 밭을 갈고 있다고 알려진 미녀들의 나라로 알려진 우즈베키스탄 역시 여성들의 한국으로의 혼인 입국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계 슬라브 민족과 아시아계 투르크 민족이 혼합된 민족적 특색을 보입니다. 이국적이면서도 아시아인의 모습을 한 우즈벡인들 중 투르크계 우즈벡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알타이 언어권 특성상 한국어를 쉽게 구사해 이런 언어적 이점을 10분 활용하여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우즈벡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8위, 미국 4,538명, 남자 3,200명, 여자 1,338명. 미국은 현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 있는 나라이며 주한미군 등의 여파로 한국과 미국인들과의 교류는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남성과 여성 비율이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캐나다처럼 한국계 미국인들의 혼인 비율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권 등 부촌 아파트 단지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영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많을 정도로 한국 내에서는 부유층이 사용하는 언어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많이 분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위, 캄보디아 4,565명, 남자 546명, 여자 4,019명.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국제결혼 비즈니스까지 생길 정도로 한국의 주요 혼처 중 한 곳입니다. 베트남과 태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가는 여성들이 평균 소득과 삶의 수준이 확 올라가는 것을 본 많은 캄보디아인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한국으로 시집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에 성공하게 되면 현지에서는 사실상 로또에 맞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게 될 정도입니다.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한 많은 한국인들은 캄보디아 현지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신부 측 가족이나 신부의 명의로 캄보디아 부동산을 헐값에 구매하게 되면 자녀가 성장하게 됐을 때 캄보디아의 부동산 값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노후 걱정은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6위, 태국 6,558명, 남자 122명, 여자 6,436명. 태국은 압도적으로 남녀 성비가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태국에서는 현재 K-팝 붐이 크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상호무비자 관계 특성상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태국인 현지 여성과 눈이 맞아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현지에서는 한국인 평범한 사람들도 연예인처럼 볼 정도로 태국에서는 한국인들에 대한 환상이 많다고 합니다. 태국은 최근 문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고 또 부동산 값 역시 매우 비싸 캄보디아와 같이 헐값의 부동산을 사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놀랍게도 태국에서는 소위 하이소라고 불리우는 태국인 귀족계층, 태국인 상류층 계층과 한국인들과의 결혼도 눈에 띄는데 일반적인 국제결혼과는 다른 특수한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태국 재벌가에서는 한국인 신부를 구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5위, 필리핀만 2041명, 남자 528명, 여자만 1513명. 5위부터는 국제결혼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한 해 10,000건 이상의 혼인 이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압도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인 여성들의 필리핀 남성과의 결혼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워낙 필리핀과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으로 필리핀과 한국과의 우호가 더욱 증진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필리핀 현지민들과 결혼한 한국인들은 필리핀 현지 부동산 투자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같이 헐값에 사기는 어려운 수준이지만 중산층 수준의 주택을 거의 1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하는 케이스도 많아 필리핀 국제결혼자들의 주요 경제적 관심사는 필리핀 부동산 투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위, 일본만 5,074명, 남자 1,272명, 여자만 3,802명. 일본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간의 혼인 건수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인보다 한국인의 평균 임금이 높게 나타나면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분석되며 최근에는 한류붐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일본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1위와 4위가 각각 서울과 부산일 정도로 세계 주요 관광지를 제치고 한국이 1위를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위, 한국계 중국인 22,336명, 남자 8,420명, 여자만 3,916명. 3위는 조선족들로서 사실상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 가능한 사람들로 최근 신분적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군입대 프로그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조선족이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될 경우 군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워낙 많은 한국계 중국인들의 귀화가 일어나고 국제혼인 건수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갈등 양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2위, 중국 37,434명, 남자 5,531명, 여자 31,903명. 충격적이게도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의 혼인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계 중국인들, 즉 조선족 여성이 중국 현지에서 중국인 남성과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3위와 2위는 사실상 혼인을 통한 이민이라기보다는 조선족 여성이 한국인 귀화 비자를 받고 같이 살고 있던 중국인 남성을 초청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1위, 베트남 41,447명, 남자 3,560명, 여자 37,887명. 베트남은 유교적 성향의 나라로서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과 동일한 경우가 많아서 한국인 시부모 댁과의 마찰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무려 매년 4만 건씩 혼인이 성사된다 보니 여러 사회적 갈등도 야기되는 경우가 많으나 다수의 베트남 혼인은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베트남 혼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에는 한국의 최대 흑자 국가가 중국을 제치고 베트남이 된 상황입니다. 베트남에서도 최대 투자 국가는 한국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양국과의 갈등이 어느 정도 있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큰 이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베트남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문화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베트남 결혼에 관한 이슈가 화제입니다. 한 30대 직장인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베트남 신부가 잠깐 베트남에 갔다 오고 싶다고 말하자 회사 직장 동료들이 그러다가 도망가면 어쩌려고 라고 하며 만류를 하자 괜찮다고 하며 신부를 베트남에 몇 달간 쉬고 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와 보니 신부가 돌아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 베트남 현지가 너무 살기가 힘들고 불편하다고 하며 금방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에서는 한국에서 사는 것을 일종의 꿈의 세계처럼 여기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 현지 남성들은 한국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 내에서도 인기 있고 아름다운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을 가버리면서 혼처를 구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재 베트남과 한국은 경제 교류가 역대 최고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베트남 경제, 금융, 산업, 행정 곳곳에 한국의 것들이 도입되면서 중국의 큰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중국의 산업시설들이 몰려가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견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베트남도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인과 혼인한 사람들이 베트남 현지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초창기엔 매우 저렴한 값에 부동산을 살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 한국인들 때문에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식 아파트 단지가 베트남 대도시에 지어지면서 한국식 대기업 이름이 붙은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베트남의 도시 풍광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한국인들과 그 자녀들이 베트남의 주요 자산들을 광범위하게 보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14위부터 1위까지 모든 국적을 살펴봤는데요. 과연 한국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또한 과연 그에 따른 국력은 얼마나 신장될까요?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토전략TV 구독자 여러분. 저희 국토전략TV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최상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토전략TV 영상 제작에 후원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가입 버튼을 눌러주셔서 국토전략TV 멤버십에 가입해 주십시오. 채널 혜택 중에는 미공개된 회원 전용 영상들을 시청하실 수 있으시며 수익금은 영상 제작과 채널 유지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